네, 저는 저를 찾아온 환자분의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8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보호자분과 함께 제 외래로 내원하셨습니다. 환자분은 수년 전까지 아주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던 사업가셨는데요. 최근 사업을 정리하고 인재활동과 취미활동을 하면서 보호자분들과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보호자분께서 환자분의 기억력 장애를 인지하시고 모시고 오시게 됐는데요. 환자분께서는 제 외래에서 내가 여기에 올 필요가 없는데 억지로 끌려왔다면 보호자분들에게 오히려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혹시 본인이 몇 년 전에 비해서 기억력 장애가 변화가 없는지 여쭤봤더니 약간 변화는 있다. 하지만 이 정도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정도지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닌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저에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검사를 해봐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보십시다라고 설득을 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기억력성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받으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막 시작됐다는 뜻이군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기억력성 경도인지 장애가 알츠하이머 병일 때문일 때는 사실 치매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알츠하이머 병을 교통사고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교통사고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방을 해도 노력을 해도 100% 예방이란 건 있을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 병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교통사고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국내 치매 환자가 대략 88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76%가 알츠하이머병 치매이고 9%가 혈관의 변화를 동반한 혈관성 치매이고 15%가 파킨슨병을 동반한 파킨슨병 치매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느끼듯이 약간 치매의 전형적인 모습은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모습인데요. 그만큼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알츠하이머병은 뇌 안에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쓰레기 단백질이 뇌 안에 쌓이면서 신경세포에 안에 있는 타우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서 결국 신경세포가 괴사하고 신경세포가 위축되는 다른 말로 뇌가 쭈그러드는 병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느끼시지만 정상인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한 환자의 뇌가 쭈글쭈글하고 위축된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뇌가 위축이 되면 어떤 증상들이 생길까요? 가장 첫 번째 증상이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장애입니다. 이러한 기억력 장애가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억의 문직이라고 하는 내측 측두엽을 포함한 해마에 아밀로이드가 쌓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처음에 해마가 망가지기 시작할 때 새로운 정보가 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반면 그 전에 들어가 있던 옛날 기억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옛날 기억이 보존되고 방금 전에 있었던 일, 내가 누구랑 대화했던 거, 어떤 걸 먹었는지 또한 그날의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기존의 정보는 저장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전혀 입력이 안 된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기억 장애가 생기니까 본인이 잘하던 일에 대해서도 서둘러지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은행 업무를 본다든지 그런 일이 서둘러지면서 약간 피하게 되고 본인이 그런 일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생겼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오리발을 내미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돈에 대한 개념도 없어져서요. 나의 돈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무작정 나눠주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돈 계산이 서툴러지는 게 특징적인 양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의 반이 얼마입니까? 네, 13 더하기 13은 얼마이죠?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계산도 환자분들이 어려워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 일에 대한 기억 장애와 계산 장애가 동시에 시작됐을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더욱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언어 장애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언어 장애는 측두엽의 위축이 되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크게 변화를 못 느끼시는데 단어를 표현하거나 아주 복잡한 말로 설명을 했을 때 앞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동네에 똑순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사실 워낙 똑똑하고 판단 능력도 빠르기 때문에 동네의 대소사를 다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판단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행을 하지 못하게 되신 거죠. 이것 외에도 옷차림의 변화도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어떤 옷을 입겠다고 결정하는 게 생각보다 고도의 인지 능력을 요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옷을 결정하셔야 되고 내가 아침 저녁에 집에서 밖에 나와서 입을 옷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옷차림의 변화만 보고도 저분의 인지장애가 변화가 생겼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옷 입은 거 보고. 마지막으로 아주 성격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성격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는 전두엽 부분에 안화 전두엽이나 내측 전두엽에 위축이 생길 경우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상황에 부적절한 말씀을 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는 욕쟁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상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알츠하이머병은 치료되는 것 아닌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치료는요. 조기에 발견할 경우 적절하게 증상을 완화하고 지연시킬 수 있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와.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에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올려주는 약을 쓸 수가 있고요. 중등도의 환자에게는 NMDA 수용체 기량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물이 아밀로이드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약물들을 오래 사용했을 경우에 아밀로이드로부터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것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세포는요. 전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구에 전류가 흘러야지만 불이 들어옵니다. 신경세포도 신경 전달 물질이 흘러야지만 인지 기능이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치료의 목표는 신경세포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병이 진행되는 걸 좀 지연시키고 막아보자라는 네. 취지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면 병이 생겼을 때나 아니면 알츠하이머 병이 숨어 있을 때 어떻게 예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저는 항상 천자만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자만보. 하루에 1000자 이상의 글자를 읽고 쓰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인지활동만 생각을 하면 신문 읽기, 신문을 읽고 나서 내가 방금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운동, 어떠한 인지활동,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꼼꼼히 나의 치매 예방 일지로 적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저는 꼭 강조하는 게 무릎을 보호하는 건데요. 만약에 5,000보 이상 걷게 되면 무릎 보호대와 꼭 등산용 스틱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딱히 무릎이 아프지 않아도 무릎 보호대를 하는 게 예방이 맞습니다. 되겠군요. 그래야지만 더 오래 걸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냐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야생 견과류, 야채, 생선, 견과류, 과일 그리고 식물성 유지방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거기에 추가로 환자분들 여러분들의 몸무게가 만약에 60kg이면 거기서 플러스 10을 하셔서 최대한 내 몸무게에 플러스 10 정도의 숫자의 단백질의 그람수를 꼭 섭취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비타민 B군이나 D군이나 E군을 같이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몸무게가 80kg인데 단백질 얼마나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이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한 70세 이상의 어르신인 경우에는 저희 몸무게 플러스 10 정도의 그람 숫자를 섭취하시는 게 좋으시고 젊은 분들은 조금 적게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어르신- 많이 먹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더 많이 드셔야 돼요. 네, 아니 저는 어르신들께서- 젊은 사람들에게 더 먹으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어르신들께서 흡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용량을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알츠하이머 병은 환자, 보호자, 가족의 그리고 의료진의 협업과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보호자분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알츠하이머 병의 치료는 지극정성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립니다. 알츠하이머 병이 완치가 없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환자를 돌보고 또한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본인이 신이 아니고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돌봄의 한계를 어디까지 할 건지 미리 상상을 하시고 예측을 하셔야 합니다. 대신 그 끝을 상상하시면서 나의 돌봄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끝나는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겠다고 스스로를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